비전과 이상. 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질 세계를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가 든든하게 지탱해 주듯 혹독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괴로운 일에 부닥쳐도 외로이 꿈꾸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비전이 어려움을 넘기는 힘이 되어준다. 마음속에 깃든 그들의 숭고한 가치관은 퇴색되거나 사멸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껏 그들의 가치관에 의지하여 살아왔고 머지않아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가올 미래의 창조자이며 천국의 건축가이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존재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없었다면 인류는 아주 오래전에 생기를 잃었을 것이다. 고결한 이상을 품고 꿈을 꾸는 사람은 미래의 어느 날 반드시 그 꿈을 실행에 옮긴다. 콜럼버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길을 나서 결국은 신대륙을 발견했고, 코페르니쿠스는 지구 밖의 또 다른 세계와 광활한 우주의 실존에 관한 비전을 키워 그 진리를 증명했다. 석가는 순결한 아름다움과 완벽한 평화로 가득 찬 정신세계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 세계로 들어갔다. 이상을 품고 그 비전을 꾸준히 바라보아야 한다.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 울림이 맑고 아름다운 것,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무언가를 확고하게 가슴에 품어야 한다. 바로 그곳에서 기쁨이 넘치는 천국을 닮은 환경이 탄생한다. 내가 꿈꾸던 바로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간절한 소망 하나씩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이 이기적인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진정한 기쁨이 따를 리 없고, 고결한 소망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곤란을 겪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인가의 법칙이 그렇게 만들어준다. 고결한 꿈을 꾸어라. 그러면 꿈꾸는 그 사람이 될 것이다. 현재의 이상은 바로 당신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다. 꿈은 현실의 묘목이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업적들도 처음엔 그저 단순한 꿈에 지나지 않았다. 거대한 신갈나무는 손톱만한 도토리 속에 잠들어 있었고, 새들 역시 알 속에서 부활을 기다린 것처럼 인간의 아름다운 비전 속에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천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지금 처한 환경이 그다지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닐지라도 이상을 품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그런 상황이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은 이상을 향해 가는데 몸만 왜 따로 서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보다 나은 인생을 꿈꾸어라. 빈곤 속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젊은이가 있다. 그는 현재 교양도 특별한 기능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건이 좋지 못한 직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그는 보다 나은 인생을 꿈꾸고 있다. 지식을 쌓아 아름답고 우아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이상적인 삶을 마음속에 명확하게 그려놓고 있는 것이다. 자유와 가능성의 비전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이 그의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여유를 최대한 활용하여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머지않아 그의 마음은 현재의 직장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할 것이다. 그 직장은 그의 마음 상태와 더 이상 조화될 수 없어서 마치 낡은 허물이 벗겨지듯 그의 인생에서 퇴장하게 된다. 자신의 힘을 강화해 나가는 동안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고 보다 훌륭한 일자리를 얻게 된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젊은이는 한순간도 노력을 멈추지 않아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조절하며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권위를 지닌 세계적인 명사가 되어 있다. 보십시오.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의 성장에 힘이 된다. 그는 이제 불타는 태양처럼 무수한 생명체의 한가운데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으로 우뚝 서 있다. 젊은 시절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상에 도달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을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언젠가는 현실화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음속에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언제나 끌려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환경이 어떤가와는 상관없이 머지않아 당신의 생각, 비전과 더불어 하강하든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든가 또는 상승하게 된다. 바람과 욕망을 억누르면 억누르는 만큼 작은 존재가 자유롭게 열망하는 만큼 큰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요행은 없다. 스탠터 커크햄 데이비스는 아름다운 언어로 다음과 같은 서술을 했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장부에 무언가를 적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오랫동안 망설여온 이상으로 향하는 당신의 발걸음을 저 문 밖으로 내디드라. 귀에는 펜이 꽂혀 있고 손가락에는 잉크가 번져 있는 그대로. 그러면 바로 청중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대로 서서 당신의 내면에서 샘솟아 나오는 영감의 흐름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양떼를 뒤쫓는데 몰두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다 문득 어느 마을 안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곳의 소박한 모습에 놀라움을 느끼며 성령의 대담한 안내로 위대한 스승의 집문을 두드리게 된다. 시간이 흐른 뒤 스승이 말한다. 내가 가르칠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때부터 당신이 스승이 된다. 양떼를 뒤쫓으며 꿈꾸던 보다 나은 인생을 가꿀 기회가 왔다. 이제 양떼를 몰던 지팡이는 발 아래 내려놓고 자신의 세상을 대대적으로 개조하는 데 작수하라. 부주의하고 무지하며 게으른 사람은 표면에 드러난 결과에만 시선을 빼앗겨 그 배후에 존재하는 실제 원인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성공을 행운이나 운명 혹은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함부로 말한다. 부를 쌓아 올린 사람, 지성이 넘치는 사람, 인격이 고상하여 남들에게 감화를 주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재수가 좋아. 왜 저 사람만 저런 혜택을 받는 거지? 저 사람은 운을 타고났어. 그들이 말하는 운 좋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인생을 꿈꾸며 흘린 피와 땀과 눈물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 강인한 신념을 지니고 수많은 희생과 끈기 있는 노력을 계속하는 사람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고통을 훌륭하게 극복해온 사람들이 바로 그 운 좋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림자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빛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길고 험한 여정에는 관심이 없고 빛나는 최종 결과만 가지고 행운이라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다.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결과만을 보면서 그것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행운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이룬 모든 성공은 노력의 결과다. 노력의 크기에 따라 결과의 부피도 달라진다. 거기엔 어떤 우연도 끼어들 틈이 없다. 물질적, 지적, 정신적 달성 모두 노력의 열매다. 그것은 성취된 생각이고 달성된 목표며 현실화된 비전이다.
마음속에 품은 비전과 높은 이상을 귀하게 발전시켜 내 마음속 왕자에 앉히라. 당신의 삶과 모습이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 몇 개나 되는 사업을 성공시킨 한 여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당신은 얼마나 행운아인지 몰라요. 당신이 무언가를 바라면 저절로 그렇게 되니까요. 정말 그렇게 보였다. 그러나 그 여성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은 그녀가 그때까지 쉼없이 노력해온 결과였다. 그녀의 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실제 일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을 빛내고 있는 것들이 그녀의 눈과 표정, 몸짓과 목소리 등을 통해 자연히 밖으로 흘러나와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단순한 소망이 가져다 주는 것은 낙담뿐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단지 바라기만 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지만 현명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린다.